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중학교 수학교사대수석 최현석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3.2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뜻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모든 항을 한 변으로 다 이항시켰을 때 어떠한 꼴이 나와야 되냐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라는 꼴이 나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즉 x제곱의 항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정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은 2차 방정식의 해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미지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은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걸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모든 해를 찾는 것. 이해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값을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구별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 힘들더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다가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쉽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 1번. 자, 2차 방정식 x-1, x-2 이꼴 0의 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책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구할까? 여러 가지 단계로 넘어가면서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두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는 거. 그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경우가 있을 거고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닐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죠? 그렇죠. 둘 다 0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경우,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경우들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말. 자, 그 말이 무엇일까? 자, 이 콤마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and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또는인데, 또는. 그래서 지금 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또는이라는 친구, 또는. 여기 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말이 바로 누구냐면 A 이꼴 0 또는 B 이꼴 0.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는, 알겠죠? 또는이라는 거. 그리고랑은 다릅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는은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A, B 두 수에 대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두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식으로. 그래서 수뿐만 아니라 식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즉, 두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0이면 다음 세 가지가 성립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식 A가 0이거나 식 B가 0이 아닌 경우. 식 A가 0이고 식 B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0이 아니고 0인 경우. 그리고 둘 다 0인 경우.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A가 B가 곱하기 했을 때 0이 되면 무엇이다? 식 A가 0 또는 식 B가 0이다. 또는 우리가 식 A가 0이거나 식 B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거, 여러분들 답 적을 때 항상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까 x-1 곱하기 x-2는 0 요 식에 대한 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식을 풀 때 방금 했던 문제 3번, 즉 식 A, B가 곱해서 0이 되면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식 하나고 얘가 식 하나죠, 그렇죠? 근데 두 식을 곱했더니 0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했죠? 맞습니다. 얘를 A라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0이 되거나, 그죠? 그래서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얘가 A, B라고 생각하면 A 곱하기 B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A는 누구냐면 x-1이고요. B는 누구냐면 x-2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을 보았지만 얘가 각각의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x가 1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해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했느냐 잘 보시면요, 우리는 아직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차수를 하나 낮춰가지고 1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 있는 차수를 하나 낮춰서 1차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두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A 곱하기 B라는 형태죠. A 곱하기 B. 그래서 A 곱하기 B라는 형태니까 얘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얘 또는 얘가 0이 된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6이 0이니까 이항을 시키면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친구가 0이니까 2를 이항시키면 3x는 2 하고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x라는 것은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다고?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두 식이 곱해서 0이 된다 하면 각 식이 0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아까 말했죠. 우리가 2.1에서 3.1이죠. 3.1에서는 하나하나 대입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를 대입해서 성립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했어요. 두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 이꼴 0이 나오면은 각 식이 0이 된다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져 있는 형태를 어떻게 하자?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하자.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인수분해라고 그러죠. 인수분해.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x 여기는 마이너스 6, 2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꼴 0. 우리가 다음 식을 바꾸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항상 이꼴 0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아까 그거랑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각각을 A, B로 보고 각각이 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6이 0이니까 x는 얼마?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6, 얘는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x가 6 또는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 식의 곱 이꼴 0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풀까요? 인수분해 역시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미안해요. 인수분해 안 됐었습니다. 방금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5, 3 이렇게 해서 크로스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x는 이꼴 0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이 또 0이 되니까 x-5가 0이 되거나 x 플러스 3이 0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5.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결국은
x가 5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려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도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 그렇지만 뭐가 안 돼 있어요? 는 0이 안 돼 있죠. 는 0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준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 그래서 이렇게 얘를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 이 친구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킵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x 크로스 해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하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두 식의 곱이 0이 됐다. 그럼 각각이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가 0이거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5. 그리고 x는 3.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적는다? x 이꼴 5 또는 x 이꼴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여기에 완전제곱식 이꼴 3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8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식도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다 몰아서 우리가 a 곱하기 b 이꼴 0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요? 전개부터. 완전제곱식 전개하실 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꼴 3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이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뭘로 인수분해 될까요? 그렇죠. 5 마이너스 4 크로스 하면 딱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이꼴 0. 두 식의 곱이 0이다. 그럼 각각이 0이다. 그래서 x 플러스 5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되기도 하고 x라는 것은 4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답 적을 때 뭐라고 적는다고?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4 이렇게 적는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은 복잡한 식이 있어도 그걸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는 0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 식이 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할 거냐면요, 두 식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1차 방정식 x 이꼴 x 마이너스 2 이꼴 0 이 식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 이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1차 방정식 x 마이너스 2 이꼴 0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기 쉽죠, 그죠? 한번 풀어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x는 2항만 하면 되니까 x는 2가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을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똑같이 하듯이 어떻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크로스 성립하죠? 그럼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면 x는 2가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서 x는 2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얘는 1차 방정식이고요. 얘는 2차 방정식인데 둘 다 x는 2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 이 두 값의 의미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 들 겁니다. 왜냐면 얘는 1차 방정식에서 나온 해이고요. 얘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온 해거든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의 1차 방정식 x-2는 이꼴 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나온 그 친구였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x-2 꼴 0이라는 것은요, 얘는 x 이꼴 2가 나오는데 해가 몇 개인가요? 그렇죠. 해가 단 하나입니다. 해가 하나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했던 2차 방정식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풀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2가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의 해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x-2의 완전제곱이 이꼴 0이라고 했는데 이 완전제곱을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 곱하기 b 이꼴 0의 형태에서는 이 각각이 뭐가 된다? 0이고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해를 직접 찾아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이꼴 0 또는 x 이꼴 2 또는 x 이꼴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x 이꼴 2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근데 두 개가 같아서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x는 2라고 쓰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x는 2하고 이것을 뒤에 두 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중복해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라졌어요. 그건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여기는 x는 2라는 이 해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해가 같은 값이 나와서 하나로 써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해는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해가 무엇이다? 중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근이라고 해요. 중복되어 있는 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이 될 때 그 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중근. 그럼 얘는 뭐죠? 중근. 얘는 중근이 아닌 거죠. 얘는 1차 방정식의 진짜 유일한 단 하나의 해. 얘는 하나처럼 보이는 두 개의 해. 중근이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중근을 가질 경우는 과연 언제일까? 중근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은 해가 두 개 같아야 되고, 해가 두 개 같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가 같아야 되고, 인수가 같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곱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중근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나올 때 생기는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근에 대한 문제를 좀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질문, 요 내용이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일 때 2차 방정식은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무엇이냐면요,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해가 두 개라는 것이고요. 같은 해가 두 개라는 것은 이꼴 0, 이꼴 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인수가 서로 어떻다? 도인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인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같이 곱해져서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완전 제곱식 이꼴 제로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완전 제곱식 이꼴 제로라는 식이 나오면 이 친구는 무조건 중근을 갖게 되고요. 중근을 갖게 되면 이 친구는 형태가 무슨 형태가 된다? 완전 제곱식 이꼴 0이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방!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즉 2차 방정식 해가 중근이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완전 제곱식 이꼴 0이다. 완전 제곱식 이꼴 0이라는 말은 2차 방정식 해가 중근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먼저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해를 찾으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풀려져 있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해결하자 했습니다. a 곱하기 b 이꼴 0 형태를 나타내라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얘는 2x, 2x 그리고 얘는 3, 3
크로스 한번 해보면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2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꼴 0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중근이라고요. 중근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중근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만 0이 되면 되니까 2x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식이 조금 난잡하네요. 그래서 좀 정리해 줍시다. 분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한번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분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혹시 계산 실수 한 거 없는지 잘 살펴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을 시켜서 우리가 더해주겠습니다. 더해주면 얘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 이꼴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분리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를 뭘로 가진다? 3x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이꼴 0. 그쵸? 그러면 중근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안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해는 무엇이다? 실제로 하나의 해가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해다. 중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2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대. 중근을 가지면 얘는 어떠한 형태가 된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 머릿속에 빡 두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지금 얘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 기억할 때 완전 제곱식 한다 하면은 무엇이다? 반의 제곱. 근데 그거는 최고차항이 1일 경우. 근데 얘는 무엇이다? 최고차항이 1이 아니다. 그리고 가운데 걸 모른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크로스를 이용해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25x 제곱을 우리가 5x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을 4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지만 양수 a이기 때문에 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해볼게요. 그럼 얘는 20, 얘도 20이 나올 거고요. 그거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40이 나오네요. 40. 그럼 얘가 a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40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A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실제 중근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미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으니까 요식 인수가 두 개 똑같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무엇이다? 0이 돼야 된다. 5x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x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4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중근에 대한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경우 그때 해는 단 하나로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중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영상은 여기 끝났고요. 여러분들 줌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페이지 93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문제 1, 2, 3, 4, 5번 이 5개를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넷석이었고요. 우리 줌에서 보도록 할게요. 줌에서 봐요.